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1부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리해 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뉴스의 의미 또 그 배경을 풀어줄 이동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방선거 패배로 지금 혼란에 빠진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 수습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오늘 민주당이 중진 간담회를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당내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선거 패배 또 비대위 총사퇴 이후에 당 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진표, 설훈, 김상희, 김영주, 김태년, 노웅래 의원 등 4선 이상의 의원들이 주로 참석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했기 때문에 당의 혁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동연 당선인도 이제 당 내의 혁신에 대한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내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분위기는 상당히 뒤숭숭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서 이재명 상임 고문의 책임론을 두고서 이제 당내 분란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데요. 친문 의원들, 그러니까 친문재인계 의원들을 비롯해서 반 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고문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또 네. 친 이재명계 인사들은 또 적극적으로 비호에 나서는 그런 형국인데요. 정세균계로 꼽히는 이제 이원욱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고문을 향해서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고요. 이 의원은 그 다른 글에서요, 필요하면 대표 수박이 되겠다. 여기서 수박이라는 것은 이재명 고문을 지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으로 그 이재명계 그 어떤 그 팬덤이라든지 이쪽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어쨌든 필요하면 대표 수박이 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겉은 파랗고 안은 빨갛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겉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인 것 같지만은 결국 들여다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를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수박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하여튼 이 글에 박지원 전 그 비대위원장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호응을 했고요. 이 같은 움직임에 이고문 측 인사들이 SNS를 통해서 이제 반격에 나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고문의 그 측근 그룹인 7의 일원인 이제 문희석 의원이라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번 선거의 패배 책임이라고 그만들 좀 하시죠라고 이제 반문을 하면서 대통령 취임 23일 만에 치른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생각 자체가 오만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오셔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셨다 한들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라 서로를 위로해주고 반성할 때라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SNS를 통한 이제 친명계 인사들이 이고문 구하기 위해서 일부 원사는 도를 넘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요. 대표 수박이 되겠다고 한 이원욱 의원의 글에 대해서 이고문의 그 성남 시절 비서였던 백종성 씨라고 있는데 이 양반은 곧 한 대 맞자. 조심해서 다녀라. 이런 좀 인신 공격성 그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댓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상당히 험악하네요. 친문계와 친 이재명계 사이에 상당히 이제 감정 싸움이 점점 격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도부가 총사퇴한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8월에서 좀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중진 간담회에서 조기 전당대회는 개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조기 전대에 대해서 소수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당헌 당규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도 친문이냐 친명이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고요. 또 전당대회 전까지 이제 새로운 비대위가 그럼 꾸려져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외에 원로 인사를 영입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의견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어떻게 꾸려질까요? 글쎄요, 어쨌든 전당대회는 8월에 이제 잡혀져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상 지도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론 박홍근 그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 비슷한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박홍근 원내대표의 어떤 지금까지 경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수습하기에는 좀 영향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유인태 전 의원 같은 이제 원로들을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빨리 내분을 수습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인태 전 의원 외에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문희상 전 국회의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불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젊은 층을 대변하면서 당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또 혁신위원장으로 기용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이제 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최재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출구 없는 내용으로 가다가는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당이 폭망할 것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객관적인 평가다. 객관적인 평가는 건 바로 이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인을 분석하는 그런 일이겠죠. 또 민주당 복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2연패한 민주당이 내부 총질에 혼연일체가 돼 있다. 진보는 싸우고 백서를 내면서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선에서 패배하고 물러났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래 싸우지는 말기를 바란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충고를 했는데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물러났다는 점, 그리고 백서를 통해서 전열을 재정비한다는 점. 이것은 바로 이재명 고문을 다분히 겨냥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어서 지방선거 패배까지 이 객관적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인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논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 오전 그리고 오후에 국회의원과 당무위원회 연석회의가 시작이 돼서 이 시간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이재명 상임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무위원회 연석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상임고문은 말씀드린 대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 또 지방선거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당의 혁신 방안 또 향후 지도부의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지역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재명 고문은 없지만 여기에서 이재명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일단 내부 혁신, 이재명 책임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논의가 오고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친명, 친문끼리 세력 다툼이 앞으로 격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낙연 정세균계 모임이 이제 해체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이게 뭐 이재명계의 해산을 압박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당내 계파 갈등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미리 해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의 책임론 또 앞으로 민주당 내 계파 갈등 상황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친이재명계 그리고 친문계 또는 뭐 친이낙연계 이렇게 갈등이 점점 이제 정세균계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세균계는 사실은 뭐 친문계의 한 뭐 계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지기 위한 그 갈등이고요. 또 지금 이제 서로 이렇게 책임을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쥐는 쪽이 2024년 총선에 공천권을 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 이재명계든 아니면 친 문재인계든 이번에 사활을 건 권력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갈등 상황이 이제 점점 그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사실 그 지금 이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어떤 그 감정 싸움을 좀 죽이려고 하는 좀 그 부분을 좀 완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실제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계 의원들은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공개적인 발언을 삼가하면서 로키 행보를 이어가고는 있거든요. 경기도 승리를 해서 그나마 체면 처리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완패와 다름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일단은 자숙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고문의 측근인 한 수도권 의원은 친문을 중심으로 불만들이 많이 터져 나오는 것 같은데 예상한 결과다. 당장 우리 쪽 의원들끼리 집단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만 그는 어쨌거나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부름이 있다면 이재명 고문이 당 전면에 나서서 개혁과 혁신의 중심에 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고문이 전당대회 출마를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취지겠죠. 네, 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불화닥친 이 지방선거 참패 폭풍은 한층 거세지고 있는데요. 패배 책임을 둘러싸고 내부 충돌이 이제 차기 당권 싸움으로 번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계파 갈등 이게 네. 점점 확산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또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십 공백 사태까지 지금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촉즉발의 내전 상황이 이제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선거 끝나기 무섭게 친 의원들은 이제 지방선거 완패 책임자로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목하면서 이제 대대적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뭐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뭐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비교적 이제 친문계 성향이 강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전후해서 사실상 뒤로 물러나 있던 친문 세력이 차기 헤게모니 경쟁에서만큼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런 뭐 절박감, 위기감 이런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특히 이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고문이 당에 전면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국민들한테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 고문을 이제 견제를 했고요. 네. 한 그 초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고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순간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민주당은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상당히 좀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연석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이동우 기자께서는 그래도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까 이재명 고문이 이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도 결국은 당권을 쥐기 위한 이제 초석이라고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갈등이 깊은 상황 속에서도 당권 출마가 결국은 이루어질까요, 이재명 고문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금 그 저 당내 갈등이 심한데도 이재명 고문은 이와 관련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내심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 이재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대안이 없다. 그 지금 인물 당내에서 당을 그 혁신하고 끌고 갈 인물은 이재명 고문 외에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네.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는 지금 각종 수사가 이제 본인을 향해서 좀 지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 외에도 당 대표라는 일종의 이제 당 대표라는 직위가 상당히 큰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를 출마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당무위원회 연석회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이제 회의가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게 지금 앞으로 비대위 구성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의원이 결국 당권에 도전하는 게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토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오늘 이재명 의원 자체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논의를 좀 더 활발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로 봐야 될까요? 이 논의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회피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걸까요? 그 두 가지가 다 이제 혼재돼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방선거 패배를 어차피 당내 책임론이 이렇게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고문이 만약에 이제 연석회의에 참석을 했다면 아마 이 고문을 향한 친문재인계 그리고 친이낙연계 의원 등의 어떤 집중적인 성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그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는 저어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연석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네. 어쨌든 이 연석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뭐 이것은 이 일종의 이제 이 전당대회를 앞두는 이 권력 투쟁은 어떻게 보면 그 계파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본인이 배지를 달 수 있을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사실상 이번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열한 그 갈등은 지금 뭐 점차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방선거 대패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다양한 얘기들을 특히 이제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2부에서는 박용진 의원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다양한 목소리들을 한번 좀 들어보는 순서 마련을 했고요. 3부에는 정면 승부 시간인데 여기서도 민주당 내의 목소리 들어보고 또 앞으로 전망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인앤아웃 주요 뉴스 이번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대통령실 이름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국민의힘 압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특별한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네, 오늘 출근길에 이제 취재진이 6일 지방선거로 국정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을 했고요. 윤 대통령은 여러분 집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서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에 들어와 있다며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는데요. 지금 뭐 워낙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여러 사태가 엄중하다 보니까 이제 선거 결과만으로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상당히 시적절한 그런 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5.4% 급등했습니다. 아하. 네. 14년 만에 이제 최고치 기록한 거고요. 네. 14년 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도 이제 계속 인상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서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환율이 달러당 1,25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는 그 정도 올랐고 오늘은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에 들어가 있다. 네. 이런 말은 상당히 시적절한 발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위기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 여권이 압승한 그 6일 지방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제 민생 경제 현안 해결이 이제 아주 시급한 거고, 그 실제로 이런 민생 현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선거 승리로 이제 얻게 되는 국정 동력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올인하는 것이 가장 지금 현명한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재진이 또 민주당이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라고 밝혔습니다. 이 답변은 이제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즉답을 피한 건지 아니면 나는 협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좀 어렵더라고요. 뉴스인 해주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 긍정적인 의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협치를 하지 않을 경우는 상당한 그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 여야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지금 공백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민주당이 또 극심한 내용에 빠져 있는 것도 이제 당장 그 지도부 회동이 성사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완성할 경우에는 여야 지도부와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놓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민주당이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계속 유효한 건가요? 이건 뭐 이제 별도로 다시 또 대통령과의 면담은 따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전 지도부에서 지금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도부가 지금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사실상 뭐 이제 그거는 옛날 일이 지나간 거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직 그 대통령실의 이름 뭐 지금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불렀는데 지금은 대통령실이라고만 얘기하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후보가 발표됐죠? 네, 오늘 5개 발표가 됐고요. 국민의 집 그리고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등 5개로 압축됐습니다. 대통령실 새 이름위원회는 한 3만 건 정도의 국민 응모작을 검토해서 많이 사용된 어휘 등을 분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5개 후보를 냈고요.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국민 선호도를 조사하고 국민 선호도 조사 70%, 또 심사위원 배점 30%를 합산해서 이달 중으로 최종 이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 생각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3만 건이라는 후보 중에 딱 5가지가 추려졌습니다.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 이름인가요?
예, 우선 국민의 집은 이제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다. 네. 이런 의미를 함축했다는 이제 설명이고요. 앞서 윤 대통령은 이제 외신 인터뷰에서 People's House,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 집을 선호한다고 이제 얘기하는 바는 있고요. 네. 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다. 또 관청을 의미하는 이제 청사에서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 들을 청, 그리고 국민을 생각한다, 생각할사 이런 의미도 이제 함축했다고 합니다. 네. 이태원로 22는 집무실의 도로명 주소에서 따온 것인데요.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모두가 가진 주소를 집무실 이름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의미한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실이 다우닝가 10번지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외에도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를 듣는 관청, 바른누리는 바르다와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글쎄요, 뭐 하여튼 이거 최종 당선작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건의 후보자에 대한 그 선호도 조사 결과 그리고 심사위원회 배점을 각각 뭐 7대3 비율로 합산한다 그랬으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이 선호도 조사에 참여했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입니다. 두 분도 참여하실 건가요? 가급적이면 참여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직 갑자기 오늘부터 물어보니까. 일주일입니다. 꼭 참여해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가지고 논의하는 날이 왔으면. 어디서 참여하는 건지 좀 네, 알려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국민 생각함 홈페이지 접속해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뭐 5개 후보를 발표를 했는데 그 지금 이동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청사가 가장 좋습니다. 국민청사. 아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피플스 하우스 국민의 집을 이제 선언한다고 했는데요. 국민의 집은 사실 아시다시피 또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이 지금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그런 그럴 부분은 수 좀 있겠네요. 조금 좀 부적절하다는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중에 민음청사라는 게 있는데 민음청사는 또 민음사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전반적으로 나머지는 뭐 비교적 괜찮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뜻에서 국민청사를 가장 선호하는 그런 국민청사. 한 표 행사해 주세요. 김영민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실 근데 청와대라는 게 그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그렇긴 해요. 말하기도 편하고 좋은데 석자가 아니라 지금 넉자로 늘어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국민 집은 어떤가요? 후보군에 넘지만요. 독창적인 아이디어입니다만은 뭐 그거는 뭐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예. 자, 참여하는 방법 국민 생각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뭐 상품이나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아, 못했는데요. 그래요? 사실 국민의 집이 저는 좋기는 한데 이동호 기자께서 이제 국민의 힘이랑 비슷한 점이 좀 걸린다고 얘기하시는 네. 거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국민 청사로 국민청사가 뜻을 좋다. 모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